상식에 반하는 이상한 믿음이나 마술적 사고를 하고요. 또 의심. 그 영문학과 교수님도 의심한 거잖아요. 너희들 옆방에서 내 욕했지? 이거 전혀 욕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심 또는 편집적인 사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적절하고 제한된 그런 정동이 있는 거죠. 1차 가족 외에 친한 친구나 측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거에 5가지 이상 해당이 되면 조현형이라고 합니다. 부수적인 특징은 좀 불안, 우울, 또 다른 불쾌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좀 뭔가 이렇게 딱 다운된 느낌, 약간 어두운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현영이 이런 어두운 느낌. 그리고 약간 표정이 좀 불쾌한 표정 잘 지어요. 그래서 좀 일가성 정신증적 사파를 경험하고요. 또 주요 우울증 사파 경험하고 30에서 50%가 입원 시 이런 분들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면 30%에서 50% 가까이 우울장애 진단을 받아요. 이런 가계도를 보면 이 조현병 환자 직계 중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 가족의 가계도를 보면 조현병 환자가 있었던 거죠. 그런 조현병 환자가 있는 그 가족, 또 친인척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현형의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큰 유전자 요인이 있어요. 간별 진단은 망상성, 조현병, 기분장애와 또 혼동이 있고요. 치료는 약물과 인지행동 치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진짜 약물 치료해야 돼요. 그리고 조현병. 여러분 아마 조현병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조현병은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조현성, 조현형, 조현병으로 발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현병이 가장 심각한 거예요. 자, 다음 증상 중 2개 이상 1개월 동안 지속이 되면 조현병이에요.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심하게 와해된 행동이나 긴장증적 행동, 정서적 둔막, 무논리증, 무욕증, 이런 거. 이거 조현병이죠. 그래서 하나 예시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분이 애니어그램에 의하면 5번 유형으로 추정이 되고요. 실존 인물이세요. 노벨상까지 받으신 분인데 영화가 뷰티풀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엄청난 그 촉망받는 수학자였어요. 그런데 그 수학자들이 가장 난제로 생각하는 게 리만 가설이래요. 저도 이제 남편이 수학자라서 알아요. 그런데 이 수학자들도 거의 못 푸는 난제가 리만 가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매달리다가 조현병에 걸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 아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총을 쏴요. 근데 그 총을 아내가 맞을 뻔한다든지, 그리고 이 남자 존 넷이 눈에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자, 7살 된 여자아이가 보여요. 그러면 7살 된 여자아이는 8살이 되고 9살이 되고 10살이 돼야 되잖아요. 이것을 치료자가 직시를 시켜줘요. 그거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왜 7살 아이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왜 7살이냐.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아내와 친구의 도움으로 말년에
정상 생활을 복귀하게 돼요. 그러면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되죠. 실존 인물이에요. 근데 정말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아기가 죽을 뻔하죠. 남편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 게 나를 향해서 총을 쏘죠. 막 이렇게 되니까 정말 목숨 건 사랑이죠, 부부가. 이렇게 여러분, 이 조현병의 특징은 사회적, 직업적 기능이 부전.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망상이요.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분명한 망상이 있고요. 한청이 들려요. 여기 그 뷰티풀 마인드에서도 존 내시에게 나타나는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있어요. 저 사람을 쏴 죽여.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막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랑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한청 경험, 한각, 또 긴장형, 그리고 이런 긴장형은 이제 장시간 긴장이나 고정 자세가 있고요. 해체형, 또 감별 불능형, 잔류형 이런 특징이 있어요. 원인은 생물학적, 심리적, 가족 관계 및 사회 환경적 요인이 있고요. 유전적인 요인이 큽니다. 그 다음에 편집성을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 편집성은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실제 상황 뭐 이런 프로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편집성 성격 장애는 극도로 의심이 커요. 그러니까 뭐 의처증, 의부증 뭐 이런 분들 대부분 편집성 성격 장애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확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배신당할까 봐 거리를 둬요. 저 사람도 나를 배신할 거야.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고 또 그런 어떤 신뢰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인간이란 존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내가 저 사람이 부족하면 나의 그릇을 키워가면서 그 사람 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건강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편집성,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불신, 의심, 그래서 배신당할까 봐 거리를 두는 거죠. 자, 아래의 내용 중 4개 이상이면 편집성 인격 장애라고 해요. 충분한 근거 없이 타인들이 자신을 착취하고 해를 주거나 속인다고 의심하는 거, 친구나 동료의 성실성이나 신용에 대한 부당한 의심에 또 집착, 악의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부당한 공포로 대화 주제를 극도로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의 이 엄청난 아이디어를 써먹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말을 아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말이나 사건 속에 자기 품위 손상이나 위협적 숨겨진 의도를 또 해석해요. 원한을 또 오랫동안 지속해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속상한 일을 당하더라도 인간은 좀 잊어버리고 용서해주며 살잖아요. 그런데 편집성 인격장애는 이게 오래가요. 복수해주겠어 막 이래요. 그리고 남들은 인정 안 해도 자기 성격이나 명성이 공격당했다고 느껴서 즉시 분노하고 반격을 해요. 나 무시당했어 막 이렇게 별거 아닌데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 없이 배우자나 성적 대상자의 정절 이걸 막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편집성 성격 장애자는 막 배우자 의심하고 배우자 때리고 막 정말 죽어야지만 그 관계가 끝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도 있잖아요. 이 부수적인 특징은 이런 스트레스성 단기, 정신병적 사파를 경험하고요. 뭐 주요 우울장애, 강장공포증, 강박장애 발병 위험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런 편집성 성격 장애자 분들은 알코올, 다른 약물 사용도 흔히 동반돼. 이렇게 술을 알코올 중독 가능성도 있어요. 조현형, 조현성, 자기애성, 회피성, 경계선 성격 장애가 흔히 발병합니다.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발달론적 관점, 인지 관점, 정신 역동인데 발달 과정을 보면 생후 첫 2년 지나친, 그러니까 태어나서 2년까지 지나친 긴장과 불안감 속에 적절한 신체적 언어적 접촉이 결핍된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태어났는데 막 부모님이 계속 싸우고 막 아주 건강하지 못한 가정 환경에서 신체적 언어적 접촉이 결핍되어 있을 때 이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인지는 사고 과정과 신념에 이제 초점을 두는 거고요. 이런 편집성 인격 장애가 있는 분들은 악의적이고 기만적인 타인, 수시로 공격 준비하는 타인, 피해 예방을 위해 긴장과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세 가지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신역동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제들이 이 편집성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분리, 분열된 자기 기능으로 인한 불균형, 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내적 표상 형성의 실패, 편집을 유발하는 경험. 왜 여러분 배우자를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바람 안 피던 배우자도 바람 피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계속 이게 이제 의심은 커지고 편집을 유발하는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내적 갈등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서와 현실 구분을 조력을 하고요. 내담자 감정을 안아줘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고 새로운 대상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조력하는. 그래서 정말 이 편집성 성격 장애는요, 장기간의 상담을 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